안녕하세요. 보석감정사 국가기술자격증 대기 보석감별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보석감별법 강의의 박창훈입니다. 우리가 지금 1강부터 9강까지 오면서 하나씩 기구들에 대해서 사용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감별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봤고요. 지금 이제 10강에서는 이 1강부터 그 9강까지 있었던 기구들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또 잘 사용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감정사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업으로 삼았을 때는 이런 원리 정도는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앞으로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해가면서 합성이나 또는 처리된 보석들을 고객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이런 게 보유를 직접 하지 않아도 또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활용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제10강 보석의 정밀 분석 검사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습 목표는 보석의 합성 및 처리에 대해 더욱 정확한 검사를 위해 분석 기기를 사용함을 이해한다. 자, 기본적인 보석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석의 특징에 맞는 또 분석법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보석 감별의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1강부터 9강까지 해왔었던 그냥 외관 검사, 또 확대 검사, 편광 검사 이런 부분들, 또 분광기 검사 등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검사했을 때 내가 이제 이런 기타 검사에서 특수한 장비들이 어떠한 게 있는데 그거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검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가지고 기구를 잘 사용해야지만이 그것도 어떤 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보석 감정사 실기 시험장에서 굴절개를 잘못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경고 이런 것들의 대상이 또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구를 충분히 잘 사용해야 된다. 시험 감독관으로 계신 분들은 이 기구가 어떠한 기구인지 어디에 사용하는 기구인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그것을 하지 않아도 전혀 필요가 없는데 그런 기구에 가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런 것도 어떤 주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보석의 정밀 분석을 위한 기기의 원리와 측정 범위를 이해한다. 기타 기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10강에서는 제가 9강까지 했었던 기구 사용법들에 대한 다시 한번 복기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외관 검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검사를 보석을 받고 검사지에다 검사를 쓸 때 지금 여기 아래 나와 있는 루비 보셨다시피 형태 그리고 투명도 그리고 그 옆에 같은 루비지만 스타 에스테리즘이 나오는 성체 효과가 나오는 스타 루비가 있죠. 그럼 이런 특수 효과들을 또 쓸 수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진주도 그런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아이올라이트인데 이런 것들은 다색성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스톤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관 검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도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트위저, 또 펜라이트, 또 잼클로스, 그리고 뭐 루페는 트리플 루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서 일단 외관 검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특징적인 부분을 기입을 한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보석의 컬러와 투명도, 또 연마 형태, 또 크기를 또 측정을 하고, 크기는 이제 레버리지 게이지라든지 이런 것들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특수효과에 대한 유관 검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외관만 봐도 이 보석이 뭐다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유추를 해내실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보석의 편광성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 편광성 검사는 편광기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트랜스퍼런스, 가장 투명한 것과 트랜스루전, 반투명한 것까지 검사를 해서 그러니까 싱글 리플렉션 하는 것과, 또는 HG 반응이 있고, SR 반응, HG 반응, 그리고 DR 반응, 그리고 어노머러스 디플렉스, 어노머러스 더블 리플렉션 하는 어떤 광학적 특성을 또 기입을 하는 것을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샘플 스톤으로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다이아몬드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녹색 보석인 비치, 저런 것들은 이제 반투명한 보석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마찬가지로 또 비치인데, 약간 저런 것들도 약간 투명도가 좀 차이가 있고, 또 염색이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사파이어라든지 또 에메랄드가 있는데, 사파이어나 에메랄드는 일축성 보석이고 다색성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색을 나타내는 다색성이 있는 거고, 또 밑에 있는 보석은 오팔, 그 특수 효과는 플레이 오브 컬러가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옆에 있는 스톤은 이제 호박, 엠버로 인해서 상당히 저거는 이제 천연인지 아닌지를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는 어떤 포화염수에 있는 것이고, 또 형광 반응, 이런 편광기 반응으로서는 요 밑에 있는 오팔이라든지 호박은 이상 복골절 현상이 나타난다. ADR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싱글 리플렉션 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어그리게이트 HG는 그 옆에 비치를 말씀을 드린 거고, 일반적으로 또 DR, 더블 리플렉션 하는 것들은 사파이어나 또 에메랄드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어노머러스 디플렉션 하는 것들은 요거는 이상 복골절, 그래서 오팔이라든지 또 호박이다. 여기 편광 검사할 때 지금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다크 포지션에다 놓아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다크 포지션에 놓고 위에 있는 애널라이저를, 밑에 있는 렌즈가 폴라라이저고 위에 있는 렌즈가 애널라이저입니다. 그래서 애널라이저를 돌려가면서 검사를 한다. 90도로. 그리고 보석 역시도 이 광축 방향으로 보석이 보이면은 이 복굴절하는 보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굴절로 보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석을 광축 방향이 아닌 한 3방향 정도로 회전해 가면서 편광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편광기에 달려 있는 이 그 스톤 홀더 같은 경우는 일반 그 트위저, 이제 뭐 딱 막혀 있는 트위저가 아니에요. 철사 형식으로 돼 가지고 전체적인 그 광학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트위저도 점점 이렇게 트위저 돌아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또는 광학상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좀 확대해서 그렇게 검사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기능사 시험에 있어서는 보석명을 끝까지 적지는 않아요. 보석명을 적지는 않고 이게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만 자세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틀리지 않게만 적어주시면 되고, 또 어떤 범위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굴절률 같은 경우도 어떤 그 범위가 벗어나지 않는 경우는 다 허용이 됩니다. 특히나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컬러를 여러분들이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컬러인지 한두 등급은 틀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 이상 어떤 범위가 많이 틀렸을 때 어떤 감점의 요인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어떤 보석인지는 뭐 유추는 하고 가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을, 그리고 기구 사용법에 대한 충분한 숙지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고, 제가 이렇게 그 샘플 스톤으로 그림에 사진에 이제 실어 놓은 것과 같은 어떤 보석의 대표적인 어떤 그런 보석들은 또 충분히 숙지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합격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편광기 검사를 한 다음에 이제 다색성 검사가 있겠죠. 다색성 검사는 이색경으로 실시를 한다. 뭐 다색성이 있다, 뭐 이색성을 띈다, 삼색성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는 헷갈리지 않도록 많이 접해 보셔야 됩니다. 다색성을 가지고 있는 건 포괄적으로 다색성을 가지고 있는 보석이다라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색경은 이 다색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색경은 그 기구를 나타낸 거고, 이색성을 띈다, 이색성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색으로 보이는 거고, 삼색성이 있다 그러면 세 가지 색으로 보이는 건데, 삼색성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삼색이 나오는 거는 아니다. 삼색성도 두 가지 색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 편광기 다음에 이색경을 통해서 투명에서부터 이제 세미 트랜스퍼런스까지 보석의 다색성 검사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는 현미경을 이용해서 이 보석의 그 특징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서 사파이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 그 감별 외관으로는 그냥 사파이어의 녹색이 나오고, 또 뭐 이색성 검사 해가지고도 나왔을 때, 이 현미경 검사를 또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또 확대를 통해서 어떤 색대와 또는 기포와 이런 것들을 찾아내므로 해서 이게 천연에서 만들어진 건지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건지를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검사 방법은 이 다색성 검사 방법은 그 눈하고 일직선이 되게 펜라이트를 밑으로 하고 광원을 밑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보석을 잡고, 그리고 이제 스톤 그 이색경을 사이에 두고서 이색경을 또 90도로 돌려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다색성이 관찰된다. 그래서 다색성 관찰하는 부분은 그 렌즈를 통해서 보면은 두 가지의 창이 보입니다. 그 보이는 창에서 딱 두 개가 비교돼 가지고 보여서 충분히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색성을 확인하는 방법, 또 편광성을 검사하는 방법도 뭐 현미경이라든지 또 그 이외의 편광기라든지 또는 그 이외의 장비로도 또 같은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색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색형으로 확인을 한다는 부분이고, 대표적인 보석은 안달로사이트, 그 다음에 아이올라이트, 탄자나이트, 이런 것들이 다색성을 가진 그 대표적인 보석이다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런 현상이 나오는 것은 빛을 선택적으로 흡수하고 내보내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현미경은 보석용에서 사용하시는 현미경들은 보통 쌍안 현미경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두 눈을 편안하게 뜨고 자기한테 일단은 기구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일단 편해야지 이 컨디션 상태가 좋아야 또 잘 집중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한쪽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두 눈을 편안하게 뜨고 그리고 정자세로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내포물 검사할 때 기본적으로 스톤 홀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좋지만 트위저를 많이 이용하는데, 트위저를 그 재물대 위에다가 정확하게 고정을 시키고 두 손으로 고정을 시키고 이 초점 렌즈를 통해서 그 위치를 조절을 해서 그 내포물을 찾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확대를 해가지고 그 내포물이 어떤 그 이상 내포물이다 또는 삼상 내포물이다라는 것들을 또 관찰을 해서 기포다 이런 것들을 관찰해가지고 감별 포인트를 찾는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또 굴절률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굴절률은 제가 이제 중요해서 이제 두 강의로 이제 따로 나눴는데, 일단 평면법과 어떤 그 스파법을 위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평면으로 된 것들은 평면법으로, 그러니까 페싯이 반듯하게 쳐 있는 것들은 그 헤미실린더에다 정확하게 일치시켜 가지고 놓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위에가 캐보션으로 돔 형태로 된 것들은 어느 정도 또 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굴절률 측정에 있어서 평면법을 사용하는 보석들은 저렇게 페싯이 반듯하게 되어 있고, 그 옆에 이건 캐치아이 이제 일자가 나오는 건 캐치아이 스톤이고, 그 옆에는 스타 루비인데 이건 성체 효과가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이렇게 돔 형태로 된 상태에서는 그 스파법으로 굴절률을 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파법으로 잴 때 지금 이 그림과 같이 그냥 한 손으로 쥐고서 한 손으로 스톤을 잡고 그렇게 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냥 스톤을 놓고서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굴절률 잴 때 또 유의사항 중에 하나가 이 헤미실린더가 되게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헤미실린더를 잘못 사용하고 굴절액을 그냥 헤미실린더에다가 올린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 경고를 분명히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처럼 옆에 금속판 위에다가 일정 부분을 먼저 점을 찍듯이 찍어 놓고 거기에다가 보석을 점 찍어서 다시 헤미실린더에다가 위에다 올려놓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평면법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사용을 해도 자연적으로 이 헤미실린더와 보석이 접합되게 그 굴절액이 싹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스파법 같은 경우는 그 양을 좀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한적인 범위가 한 눈금에 한 2개 정도나 3개 정도가 되는 부분들, 그 정도까지만 점 찍듯이 찍어서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굴절률 재는 방법은 평광기와 굴절계를 일직선으로 해놓고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면법, 곡면법에 의한 페시티드와 캐보션 보석의 굴절률 측정 및 광학 특성과 광학 사인을 또 같이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굴절률 잴 때 스파법에서는 광학 사인을 찾기는 어려워요. 하나로 나오니까. 근데 평면법에서는 굴절률을 잴 때
한 5번 정도는 재라고 했죠. 그래서 위에 있는 굴절률과 밑에 있는 굴절률과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위에 있는 게 흔들리는지 그 굴절률이 위에 있는 굴절률이 고정되는지 밑에 있는 굴절률이 조정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일축성 뭐 포지티브고 일축성 네거티브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일축성 보석 중에서 굴절률이 위에 있는 것이 굴절률이 낮은 거예요. 눈금이 그 낮은 거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굴절률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눈금이 많이 움직인다. 그럼 낮은 눈금이 많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일축성 네거티브 그리고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높은 굴절률이 많이 움직인다. 그러면 일축성 포지티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보석의 이제 그 중량과 중량과 또 비중, 또 측정과 이제 분광기 검사인데요. 이제 정수법과 중액법을 통해서 보석의 비중을 측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이렇게 비중을 측정할 수 있는 것, 이런 저울을 잴 수 있는 것은 기구가 몇 개 없어요. 이제 시험장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있어봐야 뭐 하나, 2개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측정할 때도 사람들이 뭐 시험 보는 사람들은 10명, 뭐 15명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순서를 정해서 자기가 어떤 것부터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답이 빨리빨리 나오는 것들은 미리미리 하고 조금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알아서 검사를 하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안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또 검사해야 될 것이 이제 정수법과 중액법을 통해서 이제 비중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분광기를 통해서 또 스펙트럼 검사를 하죠. 그래서 이런 비중 검사에서 가장 또 쉽게 비중액이 있지만 요 옆에 포화염수를 또 같이 만들어져 놓아져 있는데 이 포화염수는 천연 호박과 플라스틱을 감별하는 데 중요한 장비가 된다, 기구가 된다라는 부분을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펙트럼 검사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이 녹색이 나오는 비치와 또는 염색 비치, 또 크리스프레이스 이런 보석들이 가장 또 중요합니다. 뭐 염색 칼세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녹색이 나오는 보석들을 가장 스펙트럼에서 좀 주의해서 천연에서 또는 염색하는 보석에서 나오는 어떤 스펙트럼의 선이나 또는 밴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스펙트럼은 많이 여러분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신 다음에 검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형광 검사가 또 있죠. 네, 형광은 다이아몬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non, faint, moderate, strong 뭐 이런 식으로 나뉘고요. 형광성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다이아몬드에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보석의 형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것이 어떤 보석을 감별하는 어떤 포인트는 사용되기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형광을 검사하는 데서는 자외선을 검사할 때 장파와 단파 하나씩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검사를 한다. 그리고 페이스 다운으로 보석을 뒤집어서 페이스 다운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다이아몬드고 또 페이스 업으로 보는 그런 형광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톤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참고하셔가지고
검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외선 형광기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형광 반응과 인광 반응이에요. 그래서 인광도 나타나는 것은 O8이 또 같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광은 자외선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 그 빛이 보이는 것을 인광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 대표적인 보석으로는 그 호프 다이아몬드가 또 되게 특징적인 그런 인광을 나타내는 보석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이 녹색 보석에서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사실 비치가 그렇게 큰 많이 이렇게 널리 이용되진 않아요. 다이아몬드처럼. 근데 이제 이 중국에서는 이 비치가 상당히 고가의 보석이고 어느 보석상을 가도 이 비치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치를 감별하는 장비 역시도 되게 많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 그 장비 중에, 그러니까 가벼운 그 감별 도구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전에 그 런던 필터라고 런던 필터 평광 필터를 봤었죠. 우리가 이색성 검사하고 그랬을 때. 근데 이 런던 필터는 평광 렌즈를 90도 하고 180도 이렇게 지금 교차해 가지고 서로 다른 색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만든 구조였어요. 근데 이 첼시 필터는 하나의 파장만 통과시키는 그 역할을 하는 필터를 두 개를 같이 이제 중첩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광선 영역에서 570 나노미터의 녹색빛을 통과시키는 필터 하나와 그리고 690 나노미터의 적색빛을 통과시키는 이 필터 두 개를 같이 중첩을 시켜 가지고 그 보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빛이 보이겠어요? 노란 빛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가 없죠. 이 첼시 필터에서는 이 두 가지 색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녹색과 적색. 그래서 대표적인 보석으로는 염색 칼세든이 또 어떤 글래스, 블루 색깔이 나는 글래스, 그 다음에 합성 블루 쿼츠라든지 또는 합성 블루 스피넬이 있는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다 레드 계열이죠. 염색 칼세돈이는 레드에서 핑크, 블루 글래스는 레드에서 또 핑크, 뭐 합성 블루 쿼츠는 또 마찬가지로 핑크, 합성 블루 스피넬도 핑크. 그러니까 이것은 690 나노미터의 어떤 필터의 그 파장만 통과시키는 그 필터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건 런던 필터와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보석과 일직선상으로 눈을 위치시킨 다음에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보석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네, 그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 첼시 필터는 그 보석을 투과한 빛 또는 표면에 반사된 빛 중에서 어떤 특정 파장만 통과시키도록 제작된 필터인데, 그 특정 파장은 570 나노미터의 녹색 파장과 690 나노미터의 적색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녹색 보석을 받았을 때 적색 빛이 띈다 라고 그러면 지금 보셨다시피 조금 의심을 한번, 염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정밀 분석 기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광에 대한 그 색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빛을 발사하고 색을 나누는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다음에서 나오는 부분은 사실 시험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합성 다이아몬드들이 가치를
차이가 천연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났고 너무 시중에 많이 유통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그 시험에서 충분히 다루어져야 되고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험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그런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분광기의 이해를 보시면 기본적인 도구와 기기를 통해서 보석의 종류와 변종 등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특히 다이아몬드 크롬덤 같은 보석의 합성 및 처리 여부는 정확하게 감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반 검사를 통해서 감별이 어렵거나 또는 보석의 합성 및 처리에 대해 더욱 정확한 검사를 위해 분석기기를 사용해서 비파괴 분석을 시행한다. 보석 검사는 사실 지금 현재 다 비파괴 검사를 원칙으로 하죠. 뭐 다른 고객이 갖고 온 보석을 갖다가 뭐 파괴해서 어떤 성분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빛을 이용한 어떤 이런 파장과 진동을 이용한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검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보석의 분석은 주로 분광 분석을 이용하는데 분광 분석은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이용해서 보석을 구성하는 성분과 양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비파괴 분석에는 자외선 가시광선 그리고 근적외선 분광 분석과 적외선 IR 분광 분석 그리고 라만 PL 분석 그리고 발광, 엑스레이, 형광 분석 등의 방법이 있고 이후에 그 그림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원리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다이아몬드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기기인데요. 이 다이아몬드는 자외선에서 가시광선 파장의 빛을 이용해서 천연 그 타입 1 스톤 다이아몬드는 기본적으로 이제 질소가 함유된 갈색을 띠는 보석이라고 했는데 이런 보석에는 특정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N3, N2 그러니까 그 가시광선 영역으로는 415와 478 나노미터 센터에서 이런 질소가 검출되어서 천연 다이아몬드와 다이아몬드하고 유사한 보석들을 감별하는데 이제 이용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해서 만든 기기들이 이제 다이아몬드 스크리닝 기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부터 몇백만 원 정도가 하는 기구인데 보석점에서도 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충분히 활용을 해서 검사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 부가가치를 또 만들어내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합성 다이아몬드의 유통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이런 천연 다이아몬드 감별은 더욱 중요시 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험의 형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좀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아몬드 스크리닝이라는 기계는 이렇게 있지만 요거 이외에도 더 많은 기계들이 있다.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 스크리닝 기계에서 조금 더 덩치가 큰 보석들을 감별하는 거죠. 이제 그 사진 이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목걸이인데 이제 파인 주얼리로 되게 많은 그 다이아몬드들이 세팅된 건데 저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데는 시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한 곳에다가 다 넣고 거기에다가 어떤 파장의 빛을 쪼여서 나오는 반응을 보는 부분입니다. 합성 다이아몬드 또 디텍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기계들을 그 합성 다이아몬드 디텍터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 다이아몬드 스루라는 저 기계에는 그 어느 정도 매장이면은 저희 매장에서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있지만 여러 가지 스톤을 한꺼번에 넣어서 저것들이 인광으로 인해서 그 나오는 그 반응을 검사해서 합성 다이아몬드들을 찾아내는 어떤 그런 그 감별 기구입니다. 다이아몬드 나석과 주얼리 제품의 이제 자외선을 조사해서 형광 및 인광 여부를 확인하여 합성 가능성이 있는 다이아몬드들을 분류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외선, 과시광선, 근적외선 분광 분석 기기가 있는데 이 기계는
UV 비지블 NIR 분광기라고 해가지고 자외선, 가시광선, 또 근적외선 이런 영역에서 보석이 흡수하는 어떤 빛의 양을 분석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는 마찬가지로 또 다른 기관, 공공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매점을 운영한다거나 할 때 그렇게 유용하게 또 활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HP, HT 처리된 다이아몬드나 또는 염색한 진주, 뭐 어떤 그 처리된 진주를 그 감별하는데 이런 분광기들이 이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석 내 분자의 화학적 결합 및 결정 구조 등의 특징에 따라서 가시광선, 자외선을 흡수하는 에너지의 크기와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흡수되는 파장을 통해 보석 내의 원자 또는 분자의 종류를 알 수 있다. 또 적외선 분광 분석, 이거는 그 FTIR 분광기라고 해서 결정 구조에 따른 분자 진동을 분석하여 보석에 존재하는 어떤 성분을 검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타입 1과 타입 2를 판단할 수가 있고, 또 다이아몬드와 유사한 어떤 유사석을 감별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천연과 합성 커런덤 및 에메랄드 등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다이아몬드와 커런덤과 에메랄드 등에서 사용한다. 네. 적외선 분광기, 그러니까 적외선에 의해 물질을 구성하는 분자는 어떤 진동과 회전 또는 병진 등의 분자 구조 운동을 일으키는데, 이 분자 진동의 특성이 적외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나 보석의 구조를 어떤 측정하는 어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요것은 다이아몬드의 타입을 어떤 원석 기호를 통해서 나타낸 건데요. 일단 다이아몬드는 타입 1과 타입 2가 있죠. 타입 1은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이제 다 그 카본, 탄소로 이루어진 CC 있는 데서 그 N, 질소가 들어간 부분이 이제 있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 타입 1에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나오는 것은 이거는 타입 1B의 스톤은 그 완전 노란색, 까나리 옐로우라고 하는 다이아몬드에서 보통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갈색이 나타난다. 그렇죠. 이제 90%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다 갈색으로 그러니까 갈색을 포함해서 나타납니다. 갈색을 포함해서 그 갈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컬러 등급을 매겨요.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타입 1A-B에는 이 갈색이 아니라 노란색이 있다는 거예요. 까나리 옐로우라고 하는 그냥 노란색에서, 이거는 그냥 뭐 블루 다이아몬드처럼 다른 색으로 그냥 다른 색으로 분류를 하는 아주 노란색이 나온다. 근데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서 그 질소와 그리고 어떤 공백, 바큐움이라고 해가지고 공백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나온다라는 부분을 그래프로 또는 그림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타입 2 스톤, 타입 1A, 타입 1B 스톤, 타입 1B에서는 지금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이게 지금 다 타입 1 스톤이에요. 그리고 타입 2가 또 있죠. 타입 2에서는 아까 그 타입 2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호프 다이아몬드를 말씀을 드렸죠. 타입 2A에서는 여기에서는 질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질소가 없기 때문에, 질소가 없으면은 황색이 띄지 않죠, 다이아몬드가. 그러면은 컬러는 제일 좋은 컬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색의 제일 좋은 컬러가 질소가 들어있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타입 2A에 들어가는 정말 모든 게 다 카본으로만 이루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타입 2B가 아까 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호프 다이아몬드에서 봤던 그 블루가 나오는 블루 색깔이 나오는 그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제가 타입 1과 타입 2에 대해서, 그리고 타입 1에서 타입 1A와 타입 1B에 대해서 이렇게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들이 이런 타입 1의 성질을 가지고 나오는데, 타입 2로 나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GIA 감정에서 보면은 타입 2가 나오는 스톤은 완전히 그 무색이고 무결점이라고 해가지고 그 타입 2 딱지를 따로 그 띄워줍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더 비싸져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 데서 또 타입 2의 또 B는 이 붕소가 좀 함유돼서 이 블루 색깔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블루 컬러가 나오는 거는 희소한 다이아몬드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 호프 다이아몬드는 또 인광까지 한다라는 부분은 정말 진짜 희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고가의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형광 분석에서는 뭐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 어떤 금과 은, 뭐 그리고 어떤 보석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X선을 통해서 이제 분석하는 건데요. 그 X선을 이용하여 물질에 가진 원소의 정성 및 정량 분석을 한다. 그 성분과 양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분석한다. 그래서 귀금속의 품위, 또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 그 반지나 목걸이에 보면 뒷부분에 뭐 18K 또는 14K, 585, 750 이런 식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소매점에서 우리가 14K다라고 해가지고 사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금이 들어가 있는지는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그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네. X선 형광 분석. 어떤 물질에 X선을 가하면 기존에 있던 전자가 바깥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 불안정해진 원자가 안정성을 얻기 위해서 외부 궤도의 전자가 어떤 빈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방출된 내부 궤도와 최종 궤도 간의 에너지 차이를 측정한다. 그래서 특정 엑스레이는 물질마다 어떤 다른 값을 갖는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원리로 이용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라면 분석인데요. 이것은 사실 그 가격 중에서 사실 제일 그 비싼 기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만 분석기는 분광법을 이용하는데, 이제 물질의 흡수 스펙트럼 라만 분광법, 보석에 조사된 레이저에 의해서 산란된 빛의 일부를 분석하여 물질의 성분을 구분한다. 합성 다이아몬드 CVD와 HP, HT 합성 및 처리 다이아몬드 및 다양한 보석의 특성을 분석한다 하는데 주로 이용이 됩니다. 그 라만 스펙트럼은 빛을 사용해서 분자 운동을 생성하고 이 단색광과 물질의 상호작용으로서 얻는 어떤 이런 빛을 라만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라만 효과를 이런 빛을 수집해서 물질을 정확하게 이제 식별하는 것이고, 원적외선으로 관찰할 수 없는 분자의 어떤 진동 구조와 물질의 어떤 그 정량과 어떤 정성 분석에 사용된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빛을 쐈을 때, 단색광을 쐈을 때 이 빛이 산란되는 어떤 물질을 보석을 만나서 어떤 산란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분석을 하는 어떤 장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강의에서 핵심을 뭐 요약해 보도록 하면, 우리가 기타 기구에서는 그 다이아몬드 스크리닝이라는 기구가 있고, 이 기기는 천연 다이아몬드의
고유의 결합인 그 N3, N2 센터에서 그 질소 성분을 검출하여서 천연 다이아몬드인 타입 1 스톤 다이아몬드와 타입 1이 아닌 다이아몬드 및 다이아몬드 유사 보석을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그 90% 이상의 다이아몬드, 거의 98% 정도의 다이아몬드가 다 그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타입 1 스톤을 감별해 내는 기구다. 그런데 타입 2는 또 다른 정밀 분석을 사용해서 그 장비를 사용해서 분석을 한다. 제가 실례로 예전에 그 어떤 고객, 그러니까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을 하지 않았을 때 전에 이제 다이아몬드를 그 팔겠다고 어떤 고객이 오셨는데, 이게 타입 1이 아니라 여기서 타입 2라고 빨간불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매점 입장에서 이걸 그냥 다 합성으로만 생각을 하지, 타입 2 스톤입니다, 뭐 소비자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그거는 그 기구가 있는 곳을 가도 이건 다 문제가 있는 스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어떤 금액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외국으로 보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뭐 외국 자기 보석이 이게 갔다 오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또는 자기는 되게 비싸게 샀는데 또 저렴한 가격을 제시를 하니 이거 참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결국은 이게 그 GIA에 보냈을 때 타입 2 스톤에 좋은 디칼라 다이아몬드로 나와서 어떤 좋은 그 금액이 그 거래된 것들이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디텍터는 이게 다이아몬드의 나석과 주얼리 제품에 세팅된 다이아몬드에 모두 그 형광 및 인광을 검사하여 합성 가능성이 있는 다이아몬드를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도 저희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계지만, 세팅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요거는 그 어떤 그 조그만 트라이 통에 안에다가 넣고 거기다가 이제 빛을 일정한 자외선을 쏘이면은 그 인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모니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색을 띠는지, 그래서 그 색을 보고 이게 그 합성 다이아몬드고 뭐 또는 천연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데 이용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분광기는 다이아몬드와 유색 보석의 컬러 기원이 천연인지 또는 처리에 의한 것인지를 감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계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적외선 분광기 FTIR은 다이아몬드 타입 감별 및 루비, 사파이어 등의 유색 보석의 분석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정밀 기구 중에 하나다. 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또 X선 형광 분석기는 또 귀금속이라든지 또는 뭐 진주라든지 어떤 유색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분을 분석하는 기구다 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또 라만 분광기는 빛의 어떤 산란 효과를 이용해서 합성 및 처리 다이아몬드 어떤 감별과 각종 유색 보석 또는 금속 등의 물질의 정량과 정성을 분석하는 데 이용되는 기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중 염색 보석의 감별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염색된 부분을 사용할 때 여기에서 또 분광기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1번 편광 필터, 2번은 자외선 차단 필터, 3번은 첼시 필터, 그리고 4번은 레이저 필터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첼시 필터고, 런던 필터하고 첼시 필터는 생긴 게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런던 편광 필터는 편광 렌즈를 두 개를 이렇게 접합시킨 것이고, 이런 첼시 필터는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중첩시키는 어떤 그런 원리로 작용하는 거고, 특정 색깔만 통과시킨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중 보석의 분광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진주, 쉘 등의 유기물 보석에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 자, 2번 형광성이 있는 보석의 성분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자, 3번 정확한 감별을 위해 샘플을 파기하는 방법이다. 자, 뭐 샘플을 파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답은 4번 보석을 구성하는 성분과 양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중 다이아몬드의 타입 분류를 위해서 사용하는 분석 기기는 무엇인가? 이거는 FTIR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답은 FTIR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그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지금 기출문제까지, 시간 기출문제까지 마쳤는데 여러분들이 그 감정사 실기시험에서 유의사항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당연히 시험 볼 때는 그 신분증과 뭐 수험표 또는 이제 트위저와 어떤 젠클로드 펜라이트, 루페 그리고 계산기 이거 꼭 가지고 가시고 필기도구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계산기를 가지고 가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그 다이아몬드의 그 추정 중량을 구할 때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것들을 또 빌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괜히 또 이렇게 좀 불필요한 시간들을 낭비할 수가 있으니까 꼭 이런 부분을 챙겨가시도록 하시고 시험장 내에서 어떤 감별 기기는 그 현미경은 각자 그 한 테이블에 이제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씩 쓸 수가 있는데 테이블 하나당 2분이 앉아서 그 감정사 시험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는 굴절계하고 이제 굴절액, 뭐 평광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비중계라든지 또는 이제 분광기 이런 것들은 또 뭐 시험장 앞이나 또는 뒤쪽에 이제 따로 그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특히나 비중 잴 때 뭐 계산도 좀 혼동되고 또 이게 좀 잘 재지지 않는 측정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몇 번에 걸쳐서 그거를 그 기구를 이제 독점하시고 계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용하지 않고 할 때는 미리 그것도 시간 안배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한 개와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것이 다이아몬드 한 개와 그리고 유색 보석 5개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시험 시간은 이제 2시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이아몬드에 대한 부분은 이제 40점 그리고 유색 보석에 대한 부분은 60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구 사용법과 어떤 그 굴절률 측정하고 또는 뭐 컬러를 그레이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이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기입해서 제출하시면 그런 부분이 다 채점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험장에서 그 제공되는 또 유의사항을 항상 또 유념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시험 감독관들이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이아몬드 컬러와 클래리티에서는 이제 실기 시험에서 출제되는 다이아몬드의 컬러 범위는 D 컬러에서 M 컬러까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한두 등급 같은 경우는 좀 틀려도 큰 간점은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형광은 장파하고 단파의 특성을 분류해서 기입하고 없을 경우에는 그 없다 또는 아까 영문으로 none이라고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이아몬드의 또 추정 중량과 비중은 소수점 그 셋째 자리까지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셈을 해가지고 결과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 자리가 뭐 7이 나왔다 그럼 반올림 해가지고 그 전에 한 숫자를 올려가지고 기입을 해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예요. 그리고 유색 보석 감별에서 어떤 그 실격 사항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여러분들 공면법으로
굴절률 잴 때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 차이가 한 0.06 이상이 된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나이트 같은 경우는 그 1.52의 굴절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톤에 대해서 굴절률을 측정했을 때 그 이상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실격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감별을 할 수 있는 것을 기교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른다. 그리고 읽을 줄도 모른다라고 인정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몇 가지 뭐 산호 같은 경우는 뭐 1.48에서부터 뭐 1.6까지 나오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외워 주시고 또 이런 그 녹색 보석에 대해서 뭐 아마존나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나온다. 그 뭐 1점 뭐 몇몇 가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외워 주시면 충분히 좋은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모든 그 부분을 마치고 여러분들 그 보석감정사 시험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고, 그 보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 역시도 되게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환경에서 나하고는 너무 먼 직업군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도매도 운영하고 소매점도 운영하고 할 정도로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도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고 또 틈새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또 연관시켜가지고 사업하고 연결시킨다 그러면 좋은 부가가치를 형성해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